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요,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은요,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저희 텔레그램만 이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 수익도 많이 챙겨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하실 거 있으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라인에 있죠. 그거 입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이 결국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 가치를 잡았다 라고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소라든지 아니면 SMR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윤석열 정권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원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에서 수혜를 받을 거고요. 원전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사업을 조금 넓힌다라는 개념의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수소 부분에서는 이제 두산 퓨얼셀 쪽으로 또 연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이, 두산그룹 같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 기업은 또 없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을 포함을 해갖고요, 두산 퓨얼셀, 두산이 수소 생산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풍력과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또한 두산중공업의 미래 산업가치로 선정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선다라는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발전, 가스터빈 또는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등등도요, 수소 연료전지 개발 등의 친환경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인산형 산화물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지만은 앞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라이젠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열이라든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든지 그거를 이용한 선박용 산화물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 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원래대로라면 국가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CHP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제도적 아니면 정책 이런 것들,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서로 의견을 조금 달랐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오게 되었죠. 대통령이 탄생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또 정치인들, 자신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런 정책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 오케이 하니까는 그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거를 반대로 들어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좀 보면은 좀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좀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거는 없죠. 네,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작년에 이제 3차례 정도 요청을 했던 게 이 수소 CHPS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국힘에서는 원전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 수소 경제는 찬성을 하겠는데,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태양과 풍력으로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부분은 찬성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원전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 또 되는 거겠죠. 예. 우리는 원전으로 나오는 그린 수소를 이용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살짝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라고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총 맞아서 에너지 기업도 새 정부도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미래산업으로 수소로 낙점을 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기대감에 속도 붙는 수소 산업 이런 부분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서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 상위 3위 이내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직접 육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주총 사업 목적을 수소로 추가를 하면서 나쁘진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PR셀이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뭐 하나솔루션이죠. 여기서 이제 1년 동안의 수주 물량이 좀 처참했죠. 예, 처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2022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는 2023년 상반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실적인 상승이 된다라는 거고 회사의 가치가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뭐 1차적인 저항 구간은 형성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 괜찮은 자리다. 좀 공격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한 번 정도는 내가 여기서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는 모습도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